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랙펜 TV를 만들고 있는 송창섭이라고 합니다. 이 코너의 이름은 제가 아싸 아세안이라고 붙였습니다. 아세안 시대가 이제 열림으로써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동남아를 오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외교 정책도 4강 외교뿐만 아니라 플러스 아세안 대표부터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아세안은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싸 아세안에서는 아시아 10개국, 동남아시아 10개국, 아세안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하고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식량 안보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하는데요. 나날이 갈수록 뭐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먹거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이제 인도나 뭐 브라질, 미국 같은 이런 인구 대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각종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요. 환경을 파손하고 있고, 뭐 단적인 거로 뭐 일단 그 아마존이나 또 인도네시아, 뭐 보르네오, 내지는 깔리만탄, 뭐 파푸아뉴기니 같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에 산소를 많이 만드는 지역에 나무를 베어나고 거기다가 먹기 좋은 뭐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심음으로써 점점 이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그동안은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전쟁, 또 여러 가지 이슈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식량 안보 문제가 커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의 생산량의 약 뭐 6, 7위 정도 된다고 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물론 호주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산 밀을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이쪽이 밀 수출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 곡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뭐 우리가 뭐 흔히 뭐 밀가루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뭐 우리 빵도 먹고 있고 또 과자도 먹고 있고 이런데 연쇄적인 이제 이런 산업이 연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 흔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팜유. 팜유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드느냐? 식용유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식용유 가지고 뭐 다른 걸 많이 만들죠. 우리가 식용유는 주로 이제 뭐 해바라기 씨나 또 유채꽃 씨 뭐 이런 이제 또 뭐 올리브유를 가지고 또 식용유로 쓰신 분들도 있고, 팜유는 뭐 우리가 많이 못 본 것 같다. 근데 뭐 간혹 있습니다. 뭐 소비용으로 많이 쓰는데 팜유를 많이 쓰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과자, 뭐 그리고 이제 이런 튀김류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 뭐 집에서 많이 먹고 뭐 즐겨 드시는 치맥 한잔 하실 때 그 치킨 팜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팜유라는 게 일선 우리 이제 이 소비 생활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런 치킨이나 또 튀김 가공류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팜유가 올라면서 연쇄적으로 이런 유관 가격이 과자값이나 뭐 튀김값, 치킨값 이런 게 연쇄적으로 올라가면서 물가의 인상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이제 마트에 가보니까 뭐 사재기 때문인지 몰라도 식용유가 많이 없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아마 뭐 이 기름,
식용유 값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연쇄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고, 팜유는 뭔지 좀 알아볼게요. 팜유는 이제 팜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팜나무에 열매를 짜서 여기서 이제 기름을 추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식물성 기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팜유는 식용유, 가공식품 등에 많이 쓰이고 있고, 화장품에도 일부 좀 씁니다. 그리고 뭐 세제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팜유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먹는 데 많이 쓰다가 여기에 이제 그 바이오 디젤, 디젤 차에 들어가는 바이오 디젤 연료에 이게 첨가제로 들어가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디젤 연료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유해 물질이 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디젤에도 이 팜유가 쓰다 보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팜유 가격이 굉장히 오르게 되고 쓰는 데가 다양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렇다면 왜 이 팜유가 문제가 됐느냐? 세계 최고의 그 팜유 생산 국가가 인도네시아거든요. 이 인도네시아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당연히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곳 쓰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줄다 보니까 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다행인 것은요, 5월 20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5월 20일이죠. 인도네시아 정부가 23일 이제 월요일부터 이 팜유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제 지난 5월 19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식용유 수출을 5월 23일 월요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소 이제 안도감을 좀 표하게 되게 됐습니다. 이유가 왠지 좀 살펴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국내 여론이 좀 부담이 됐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사실 이 팜유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략 한 1,700만 명으로 보는데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전체 인구를 따지고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1,700만 명, 800만 명 이쪽에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이 커졌고, 특히 이제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층이 바로 이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팜유 산업, 유관 산업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다시 수출을 재개한 것 같습니다. 수치가 처음 내려진 것은 이제 지난달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지금 20일 사이에 이제 다시 이제 수출이 재개가 된 건데, 28일 날, 지난달 28일 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 그 식용유하고요, 또 거기에 원료인 팜유 수출을 이제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 이제 굉장히 그 팜유 시장이 이제 요동을 쳤습니다. 일단 왜 그랬냐면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은 자국 내 식용유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식용유 값부터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본 겁니다. 현지에서는 이제 식용유 값이 약 리터당 1,200원에서 한 1,700원 정도로 지금 올랐거든요. 작년 대비. 이게 현재 이제 루피아로 환산하면은 14,000 루피아, 뭐 작년 이맘때에서 최근에는 한 2만 루피아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돈으로 치면 1,700원 리터당 이렇게 이제 올라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물가 상승에 부담이 된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식용유는 우리보다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고랭이라고 합니다. 고랭, GORENG, 고랭이라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런 것,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인도네시아 국가도 음식을 많이 튀겨 먹습니다. 왜 이렇게 튀겨 먹냐면요, 일단 음식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튀겨야 됩니다. 튀기면은 기름이 약간 코팅되면서 산화 또는 부패가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음식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튀기는데, 이 원료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이 수출 금지 조치 카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뭐 보도된 것만 봐도 올 초부터 이제 만지작거렸는데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석탄.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무연탄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갖고 오는데 저 이제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라고 우리는 흔히 많이 얘기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걸 보르네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깔리만탄이라고 합니다. 보르네오라는 말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부르는 말인데 아시아의 그 허브라고 부르죠. 그 이제 그쪽 지역에서 무연탄을 많이 갖고 오는데 이 석탄도 이제 금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수출 금지 조치를 내는 건데요. 뭐 당연히 많은 국가들이 뭐 자원 민족주의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겠죠.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겠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했느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팜유 같은 경우 이제 수출 금지 조치를 이제 까다롭게 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세관 이제 신고만 하면 다 수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꾼 겁니다. 규정을. 그래서 새로운 규제에 따라 이제 팜유를 수출하는 이제 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팜유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국에 얼마나 공급할지를 계약서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네가 거기 나가서 얼마 우리나라 팔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나라 6개월 동안 얼마 정도 인도네시아 국내에다가 이 기름을 팔지를 먼저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출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굉장히 좀 난감해진 거죠. 이것 역시 이제 자국 이제 수출 우선 조치를 내린 거고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팜유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걸 좀 알아볼게요. 최근 이제 인도네시아 농무부가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팜유가 생산되는 곳이 이제 가장 많은 데가 아체라고 불리는 이제 수마트라 섬 제일 끝쪽에 있는 이제 아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종도 조금 달라요. 인도네시아 사람 이 자바 쪽보다는 이쪽은 약간 키도 좀 크고요. 그리고 얼굴도 좀 허옇고 여기는 그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지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이슬람교도 먼저 받아들였고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무역항이었고요. 아체 지역은 아주 강경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체 지역은 뭐 예전부터 이제 분리 독립을 많이 요구하는 뭐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체 지역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그 북부 그 지역을 주변으로 한 그 수마트라성 북부 쪽에 좀 이 팜유가 많이 생산되고요. 또 서부 지역, 서부 수마트라 지역도 전체적으로 이제 1, 2, 3위가 다 수마트라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리아우라는 지역, 또 리아우 제도라는 리아우 지역에서 이제 많이 팜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팜유가 이렇게 올랐을까? 아까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를 수출하려면은 인도네시아 국내에다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얼마나 공급할지를 계획을 이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허가서를 내라고 하자 그렇게 규정을 바꿨다고 했지요. 최근에 업자들이 자국 내 생산보다 해외 수출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팜유가 많이 쓰임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게 됐어요. 전체 이제 국제시장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국 내 그 팜유 생산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내부 수보다 해외 수출을 늘린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작년 대비 인도네시아 팜유 가격이 많게는 뭐 일시적이나마 40% 정도까지 올랐고 품귀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도 오르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인도네시아 이 팜유 업자들은 자국 내가 일단 팜유 생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 이렇게 싸게 공급하지 않고 자국 내에 공급하고 있는 팜유 가격도 국제 가격대로 그냥 공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비싸지면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물가 상승 요인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팜유가 오르게 되면은
나시고랭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제 이게 나시는 밥이고 고랭은 튀김입니다. 한마디로 직역하면 볶음밥, 튀김밥입니다. 미고랭. 미는 면이란 뜻이고 고랭은 볶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볶음면. 이런 이제 볶거나 튀긴 음식들에 직접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굉장히 뿔이 난 거죠. 이 업자들 이제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고 수출에만 열의를 올리냐. 그래서 수출 금지 조치를 이제 내린 거예요. 판류 업자들은 사실 인도네시아에 내놓으라는 부자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팜유 업자들을 쭉 봤더니 다 부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삼성, 현대, 뭐 현대차, 또 뭐 SK 같은 이런 인도네시아에 내놓으라는 기업들 그 회장들이 다 팜 농장을, 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1위를 살펴보면 안토니 살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토니 살림은 인도네시아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 그 인도미라고 뭐 우리나라도 수입이 되고 있어요. 이거 조그만 라면이 있습니다. 볶음 라면이거든요. 이거 이제 인도푸드라는 데서 이제 만들고 있는 라면인데 인도네시아의 국민 거의 우리로 치면 신라면 같은 식품입니다. 요걸 생산하는 게 이 살림그룹인데요. 뭐 인도네시아에서 당연히 거의 뭐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큰 부자입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의 회장이 안토니 살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팜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토니 살림이 지금 현지 업체에 따르면 순자산이 한 85억 달러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두세 번째 부자일 겁니다. 인도네시아 어쨌든 굉장한 부자고 두 번째가 이제 박티아르 카림이라는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10위 부자 순위 10위라고 합니다. 포브스 랭킹으로 따지면 약간 35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엄청난 부자입니다. 세 번째가 그 위자야라고 하는 이 패밀리 기업입니다. 위자야 패밀리 위자야. 여기는 뭐 인도네시아 패밀리 랭킹,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가족 기업을 랭킹으로 봤을 때 2위라고 하니까 엄청난 부자죠. 뭐 이 가족 전체 재산이 포브스가 산정한 바에 따르면 97억 달러, 엄청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시나르마르라고 그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뭐 건설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부동산 개발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굉장한 부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뭐 각종 개발 사업은 다 이 시나르마스가 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이제 자카르타 수도를 이제 깔리만탄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시나르마스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가 수실로 원어 위조조라고 여기는 뭐 좀 발음이 어렵죠.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가면 담배를 많이 펴요. 부당자가람이라고 뭐 인도네시아 아주 대표적인 큰 기업인데 이 담배 회사를 갖고 있는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자롱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담배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자롱그룹도 팜유를 갖고 있는 하르트노 형제라고 여기도 역시 대표적인 이제 가족 기업인데요. 여기가 이제 팜유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얘들 도대체 말을 안 듣는구나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야 자국 내 석탄 수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초강경 조치를 내렸죠. 팜유나 석탄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전부터 자기들만의 이제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인도네시아는 사실 이제 이런 원자재,
원재료 수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인도네시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 부국 뭐 이렇게 알고 있죠. 뭐 가스, 천연가스부터 뭐 석유부터 굉장히 채굴이 많이 양이 현재 묻혀 있는데 이거를 채굴을 해서 그냥 다른 나라들은 가져가고 되레 인도네시아는 그것이 이제 석유 같은 것도 천연가스도 정제된 가공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늘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재 수출이 아니라 원자재를 자기네가 생산해서 이 완제품을 수출하고 싶은 이런 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아까 말씀드린 조코위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9년도에 앞으로 이제 자국내는 뭐 니켈, 뭐 보크사이트, 뭐 구리 이런 원자재 수출을 계속 금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마디로 갖고 가지 말고 필요한 나라에 있으면 와서 직접 니네가 여기서 생산시설을 짓고 가공해서 수출품으로 가져와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국 내 당연히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 생산시설도 생기면서 세수 확장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더 이상 이런 이제 천연자원을 가지고만 가는 것은 원치 않은 거죠. 근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팜유 직접 거기 이런 팜 야자유만 가져가지 말고 여기 생산시설 짓고 여기서 또 2차적인 이런 팜 바이오디젤을 한다면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을 직접 지어서 그 제품을 가져가라. 뭐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의 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팜유 수출 금지는 단순히 이제 이번에 이제 한번 했다가 다시 허용이 됐지만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자국 우선 또는 자국 제일주의로 갈 겁니다. 내수 제일주의로 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수출세, 그러니까는 수출하는 품목에 붙는 세금을 확 올린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출했다는 부담을 확 늘린 다음에 수출을 좀 어렵게 했던 거고요. 뭐 나중 가서 그게 이제 금지 조치가 됐지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수출세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팜 오일 또는 이제 이 팜유를 쓰는 자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좀 낮추는 뭐 부담금 또는 좀 부담을 낮추는 이제 이런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용유 보조금 같은 게 단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식용유를 많이 쓰는 이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팜유를 많이 쓰고 있죠. 당장 뭐 많은 분들 치매 환자를 하시지 않습니까? 뭐 집집마다 요즘 이제 치킨값, 아니 뭐 치킨 많이 드시는데 지금은 일단은 뭐 양계, 그러니까 닭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양계 가격 인상에 따라서 이제 치킨 값이 올라갔는데 이 식용유 값도 이제 만만치 않아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좋은 기름을 쓰려고 하는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많다 보니까 당장 이제 팜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치킨값 인상에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이 팜유를 얼마나 생산했냐 보겠습니다. 2012년도죠. 지금부터 이제 10년 전에는 약 한 32만 4,900톤 정도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9년 만에 얼마나 늘어났냐? 약 한 2배 정도의 60만 6,700톤. 뭐 약 한 2배 정도 지금 늘어났어요. 굉장히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이제 과연 튀기는 음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팜유를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가 1위가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2위가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인도네시아에 수입한 팜유가 56.4%, 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43.5%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합치면 거의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있는 팜유는 인도네시아산 아니면 말레이시아산입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수입되는 게 뭐 지금 거의 2012년 대비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에 37,300톤이었는데, 작년도에는 34만 1,800톤이라고 하니까, 작년도에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 아까 말씀드린 거 갖고 들어온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팜유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 다행히도 그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뭐 현지에서는 5월 뭐 16, 17일 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하기 직전에 자카르타 그 대통령궁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좀 있었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팜 수출업자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분들이 인도네시아의 큰 이제 재벌들이다 보니까 뭐 부추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팜유 수출을 이제 늘려라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한시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또 풀어주게 되면 반대로 이 팜유를 갖고 먹고 이제 가공해 이제 사는 일반 이제 뭐 식품 가게들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팜유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 팜유 다각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당장 이게 뭐 그렇다고 이 팜유를 뭐 다른 나라에 수입해 오기 좀 어렵고 또 우리나라 갑자기 뭐 식문화가 바뀌기도 어렵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가격을 잘 이제 안배해서 뭐 수출 물량을 그러니까 수입 물량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참 이런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런 식량 안보 또 식량의 무기화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 채널을 다각화시키고 하는 게 급선무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 식량을 가지고 무기화하는 이런 상황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참 이게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서 딱히 정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당장 막 사재기부터 하는 거 보면 좋은 모습 같지는 않아요. 차분하게 정부의 조치를 좀 기다리면서 가격을 이제 상황을 좀 예의치 지켜보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이 기름 식용유 가지고 장사하신 분들은 굉장한 좀 타격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이 자그마한 식용유 하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좀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이용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싸아세안의 송창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련 사이트 영상물을 올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